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제96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2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곧 3월이 됩니다. 보통 겨울의 학교는 새 단장을 많이 하죠. 예쁘게 바뀐 학교에 또 새로운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학교에는 아이들이 있어야 생기가 넘치죠. 자, 이번 주간 새 학기를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에요. 잘 챙겨보세요. 선생님들도 새 학기 준비하시지만 우리 아이들도 해야죠. 물론 행복학교 꼭 청취하시고요. 아시죠? 행복학교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어요. 화요일 9시, 금요일 저녁 7시, 일요일 아침 9시 편한 시간에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은요, 세상의 모든 직업에서는 작가를 소개하고요. 영화는 행복한 영화 업을 준비했어요. 교육도서는 교사론과 교직 실무를 준비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시작할까요?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김정화, 나는 반딧불 듣고 왔습니다. 요즘 화제의 곡이죠. 원곡은 황가람이 불렀는데요. 개학을 앞두고 아이들 목소리가 담긴 곡으로 선곡해 보았습니다. 2월 1일 KBS 부르의 명곡에서 연주된 곡입니다. 첫 코너 들어갈까요? 우리에게 직업의 세계를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유미라 쌤이 들려주시는 직업 이야기, 세상의 모든 직업. 오늘은 작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직업 이야기의 유미라입니다. 24년 10월 10일 퇴근길에 접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속보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는 동분도 동양도 아니고 부끄럽지만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벅차고 반갑고 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세련된 작가의 반응과 넓은 통찰력을 보니 리스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작가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 최근 각종 OTT, 개인 방송 등 매체의 증가와 플랫폼을 활용해서 데뷔한 드라마 작가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다들 재학 시절 작가는 한 번쯤 꿈꾸는 가정 아닌가요? 드라마가 소비되는 채널은 다양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진입장벽은 높은데요. 반면 진출 경로가 다양해진 만큼 실력만 갖췄다면 학연 지원과 같은 것에 밀리지 않고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TV에서 방영되어서 빅히트 친 드라마 작가가 인터뷰에서 대본 작업에 1년, 사전 인터뷰 등 사전 작업에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작품 스케일과 소재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요. 글을 잘 쓴다고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데뷔 과정이 특이한 작가로 2019년 방영된 최고 시청률 23.8%까지 끌어올린 동백꽃 필 무렵의 임상춘 작가는 독학으로 데뷔하여 2020년 백상예술대상 TV 각본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임성춘 작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20대 후반에
드라마 작가를 꿈꾸기 시작하여 작가 교육을 받지 않고 대본을 구해서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2014년 MBC 극본 공모전에 근무하여 단막극 내 인생의 호구로 데뷔해서 1년에 한 편씩 작업하다가 2017년 KBS에서 쌈 마이웨이, 2019년 동백꽃 필무렵 등의 5번째 작품으로 스타 작가로 떠올랐습니다. 임상춘 작가의 사례는 공식적인 교육 없이도 피땀 눈물로 드라마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임상춘 작가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름만 들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래서 작가는 임상춘이라는 필명으로 밀려드는 언론 인터뷰에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글로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출을 줄이고, 또한 담당 PD는 임 작가가 그동안 해왔듯이 조용히 오래오래 글을 쓰고 싶어 한다고 전하는데 한강 작가와 같은 맥락이네요. 재능은 처음의 시작일 뿐 끈기가 결국 더 먼 길을 간다고 어느 책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박경리 작가도 생전에 영감이 떠올라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쓰다 보면 영감이 떠오르기 때문에 직장인처럼 작업실로 출퇴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재능을 확인하면 부지런히 읽고 쓰고를 반복하고, 관련 전공에 재학 중이라면 동료들과 교수님들과 글쓰기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또는 사설 교육기관으로는 한국방송작가교육원은 드라마 교육원 중에 가장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KBS와 MBC 방송 아카데미 등도 추천합니다. 공모전 등에서 계속 응모해 보세요. 우리의 세상 사는 이야기는 끝이 없으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레이디 가가 Always Remember Us This Way 듣고 왔습니다. 2018년 영화 A Star is Born의 주제곡이고 같은 해 발매한 두 번째 싱글입니다. 레이디 가가야 워낙 잘 알려진 뮤지션이고 싱어송라이터, DJ, 댄서, 프로듀서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사회적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죠. 자, 이제 두 번째 코너로 갈까요? 교육 소식 알아봐야죠. 차원 기자 연결합니다. 교육 소식. 네, 차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교육언론상의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소식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뭐 어떤 소식인가요? 네, 그 소식 전하기 전에요. 먼저 언중이 갔다 온 거, 지금, 그래요. 예, 네네. 심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걸린 네, 게. 근데 네네. 이제 그중에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정정 보도를 해야 되고 또 손해배상도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음. 언중이에서 이제 정정 선례 없이 반론 보도로만 합의를 권고를 했습니다. 반론 보도면 그러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저희 쪽에서 그쪽의 입장을 실어주는데요. 예, 실어는 주고, 예, 그러니까 사실 음, 그때 제가 전화 드렸을 때 받아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기사에 나왔을 내용을, 그냥 음, 내보내주는, 음, 거고요. 아무튼 정정 선배 없이 반론으로만 음. 마무리돼서 아주 잘 마무리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그나마 입틀막 하질 않아서. 네, 또 우리 어, 또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지 아유, 않았나. 네. 네, 그렇습니다. 계속 힘내시고 좋은 네. 기사로 이제 또 보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소식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비상시국, 교육 원탁회의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고, 왜 만들어졌고, 무슨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교육언론청 홈페이지에서
원탁K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기사 3개가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괴물 만든 윤석열 교육 탄핵 대안 발굴 비상교육 회의 첫 발이라는 기사가 나온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지난달 1월 23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이날 그 출범식을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과 사회를 정말 크게 한번 바꿔보자 라는 생각을 가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그다음에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장, 그 다음에 또 반상진 교수나 이런 여러 학자들, 김동춘 교수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이 교육이 문제가 참 많다. 우리가 바꿔보자. 그리고 이 1등주의 교육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우리 교육이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뭐 이건 비단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교육이 그동안 쭉 이렇게 간 게 있죠. 그래서 이 교육계에 계셨던 분들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감들을 다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갔던 거를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어, 힘을 보태야겠다, 이제는 정말. 이런 생각들로 다들, 모이셨고요. 그래서 이날 이제 많은 분들 오시고, 또 매주, 이 원탁회의, 비상시국 원탁회의를 이어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 주에, 2월 5일 날에, 또 모여가지고, 그, 김누리 중앙대 교수 이날, 왔고요. 그래서 한국 교육은 이 파시스트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 이 민주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파시스트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자유롭고 평등한 공간으로, 그다음에 이 다양한 여러 개인들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이 그런 거냐? 끊임없이 경쟁하고 우열을 나누고, 그렇게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이런 관계가 자연스럽다고 배우게 되는 게 우리 교육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도 되게 비판적으로 국민하고 그동안 큰 차이 없지 않았냐. 이런 교육들을 계속 해나가는데 바꿀 의지 없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월 12일 날, 이게 가장 최근인데, 이날은 이제 그 청년 학생들을 주제로 해서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기 토론 자료도 청년 학생들이 왔고 윤석열 퇴진 전국대학생 시국회의 김민지 집행위원장 개인적으로 잘 아는 누나인데요. 저 통일부 대학생기자랑 같이 저랑 했던 누나고 끝나고 또 술 한잔 하고 했는데 아무튼 이날 행사에서 그 등록금 인상 그 막으려고 또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삶을 파괴해왔다 하면서 뭐 등록금 인상 더 방관해오고 R&D 뭐 무전공 입학 이런 거 섣부르게 막 하다 보니까 고등교육에 대한 부담을 키워왔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런 윤석열 몰아내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김환희 전 안산구 학생회장 이분은 올해 딱 20살 되는 분이라고 해요. 가장 최근까지 고등학생이었던 분이고, 그래서 교육은 공공재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이 신자유주의 원리로, 굴러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공재가 아니고, 개인의 이익을 실현에 기여하는 사유재로 교육이 전락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험생들 사이에선 제필삼선, 이런 말이 있다. 그래서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다. 그냥 한 번에 가면 안 된다. 4년은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저기 수험 생활을 하고, 대학을 가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을 가서 더 잘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 때 이 용어는 전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저 때도 그런 말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도 재수율이 거의 뭐 48% 이렇게 그 정도로 2명 중에 1명이 재수할 정도로 재수율이 굉장히 높았던 학교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현실 또 여전히 바뀌지 않은 더 심해지고 있는 또 교육 정책의 혼란도 있었고 의대 증원이나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허수경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사무총장 사무국장이네요. 또 나와서 학생이 주인되는 대학 운영 필요하다고 하면서 교육부가 이제 무슨 논의 같은 거 할 때 대학하고만 얘기하고 대학 측하고만 얘기하고 학생들하고는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학생 측이 계속 배제되어 오는 문제가 있어서
있어서 학생들도 동등한 주체로 대우를 해달라. 그렇게 좀 민주적으로 학내 문제 풀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윤상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13기 임시의장인데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 역시 언급을 하면서 지금 교육은 교육보다 암기에 가깝다. 그래서 이 민주시민교육이 좀 더 잘 돼야 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부담도 좀 줄여야 되고 입시의 부담도 줄여야 된다. 고 하고 또 다른 기사에도 제가 많이 써서 여기 쓰진 않았는데 이날 또 그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도 또 많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더 좋은 수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유기용 전 국회교육위원장이 이날은 사회를 봐서 윤석열 화면에서 더 나아가서 교육대개혁, 사회대개혁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토론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어가는 이유도 이 이유입니다. 이 대선을 하고 대통령이 바뀔 수 있죠. 예. 근데 바뀌어봤자 또 이런 경쟁교육이나 김윤희 교수가 야망교육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면은 바꾼 이유가 사실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대개혁과 여전히 또 학생들 우울하고 또 은둔형의 둘이 수십만 명이 양산하고 또 죽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은 우리가 정권을 다시 바꾼 이유가 사실 없기 때문에 교육대개혁과 사회대개혁을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서 이런 세상 한번 좀 바꿔보자 라는 목적으로 모였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이 연속 토론회를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17일 날 내일 모레네요. 2시에는 이 교사들을 또 중심으로 이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그 토론회가 있고요. 25일 날에는 국회에서 또 한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연속 토론회들이 이어져 있고요. 그래서 2월 달 일정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앞으로 더 좋은 교육 만들기 위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기사를 가져가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천곡은요, 제가 그 이번 주에 본 영화가 있는데, 그 바튼 아카데미라는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지는 한 1년 된 영화인데, 굉장히 또 따뜻한, 그런 또 재미도 있는, 그런 영화더라고요. 학교를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근데 전통적인 그런 건 아니고, 그 크리스마스에 이제 학교에 어떤 이유로 남겨진, 교사랑, 음식 하시는 분이랑 또 한 학생의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 영화도 되게 좋아서 한번 다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ello. Здравствуйте. Konnichiwa. Bonjour. 大家好， Building bridges to a wider world. 여기는 다문학교입니다. 자, 한 해 동안 수원 외고 1기 시그널 동아리와 같이 했었는데요. 이제 그들이 제작한 방송 거의 끝부분까지 왔습니다. 정채윤 친구가 영화와 심리학의 관계를 말해주는데요. 여러분은 리플리 증후군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같이 공부해 볼까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다문화 학교입니다. 저는 이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정채윤입니다. 오늘은 영화와 심리학의 흥미로운 교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연말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영화 추천을 해보려고 해요. 혹시 영화 리플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화는 매력적인 주인공과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영화 속 주인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화 리플리를 간단히 소개해 볼게요. 이 영화는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1999년 앤서니 밍겔라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주인공 톰 리플리는 뉴욕에서 하류층으로 살아가던 중 부유한 가족의 부탁을 받고 그들의 아들을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데려오는 임무를 맡습니다. 그러나 리플리는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부와 명예를 손에 넣기 위해 거짓말과 살인까지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의 행동과 심리는 관객들에게 큰 충격을 주며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자, 이제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리플리 증후군은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통해 자신의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바로 영화의 주인공 톰 리플리에서 유래했는데요. 그의 행동 패턴은 이 증후군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영화로 인해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탄생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에서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덧붙이며 허구의 세계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종종 도덕적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톰 리플리 역시 자신의 거짓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살인이라는 끔찍한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욕망이나 탐욕을 넘어 깊은 심리적 결핍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톰 리플리의 행동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그는 왜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끔찍한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이 실제라고 믿게 되었을까요? 이 영화는 단순한 스릴러 영화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깊이 탐구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톰 리플리는 자신이 속하지 못한 상류층 사회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동경은 그가 진짜 자신을 부정하고 타인의 삶을 빼앗아 그 속에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의 행동은 자신의 열등감과 소외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적인 자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죠. 이러한 심리적 갈등은 관객들로 하여금 그의 행동에 공감하면서도 끔찍한 공포를 느끼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영화 리플리를 통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탐구해 봤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를 넘어서 인간의 심리와 심리적 결핍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영화와 함께 행복한 연말을 보내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오늘의 영화 추천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이 영화 리플리에 소개된 곡입니다. 배역을 맡은 맷 데이먼 목소리인데요. My Funny Valentine입니다. 일기 친구들은 다음 주 마지막 회에서 인사를 드리고요. 이제 2기 친구들 방송을 기다려 보기로 해요. 학교와 영화로 갈까요? 오늘 영화는 2009년 영화 업입니다. 학교와 영화. 저에게 종종 의미 있는 영화를 소개해주는 벗이 있거든요. 같이 생태교육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 영화도 이분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보는 내내 참 행복했던 영화였습니다. 애니메이션이고 피트 닥터, 밥 피터슨이 감독을 맡았고요. 음악은 마이클 지아키노가 담당했습니다. 2009년 개봉작이죠. 처음 들으실 OST는 타이틀곡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고 있는 OST는 칼과 엘리의 결혼 생활이면서 동시에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5분짜리 배경음악입니다. 영화 시작과 동시에 한 부부의 인생을 쫙 훑어가는 결혼 생활 장면으로 전설적인 명장면입니다. 시네마 역사상 최고의 5분으로 평가받죠. 전형적인 권선징악을 내세우지 않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작품으로 애들 보여주려고 데리고 갔다가 어른들이 울면서 깨닫고 오는 영화라고도 합니다. 메리드 라이프 OST 들려드립니다. 엘리를 잃은 후 홀로 노년을 보내던 칼은 아내와의 추억을 안고 파라다이스 폭포로 여행을 떠납니다. 중간에 시끄러운 꼬마 러셀 그리고 괴상한 새 한 마리와 말하는 개까지 합류하죠. 그런데 그들이 곤경에 처하자 칼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전부 내버려 두고 파라다이스 폭포로 향합니다. 빈집에서 엘리의 모험 일지를 보던 칼은 마지막 장에 엘리가 모험을 하게 해줘서 고마워. 그럼 이제 새로운 모험을 즐겨봐. 라고 쓴 글을 보게 되죠. 이번에 들으실 OST는 먼츠산에서 겪는 좌충우돌을 담은 곡 Escape from Munch Mountain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교육 도서관 이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세요. 강의는 물론 열심히 하시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교수들 대상으로 각종 코칭, 강의 열심히 또 하시고요. 그에 못지않게 연구활동 또 대단하십니다. 충남대 박수정 교수님을 포함하여 9분의 저자께서 교사론과 교직 실무를 쓰셨어요. 이 책을 지금 소개하는 이유는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기 초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함께 읽어보시고 교육활동을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구조하면서도 매 장의 마지막에 있는 생각하고 토의하기를 통해 다시 다져보는 거죠. 제1부는 교사론, 제2부는 교직 실무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직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요. 학급 운영, 진로교육, 교육과정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새학기 교사들이 꼭 읽고 시작하면 좋을 도서, 교사론과 교직 실무. 오늘 교육도서관에서 소개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가인, 민서, 이미 오는 소리 보내드립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박수정 교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많은 교사들이 좋은 교사가 되고자 마음먹습니다. 특히 학기 초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사실 좋은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눈과 귀가 아이들에게 늘 머무르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귀한 생명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3월에는 교정 여기저기에 작은 풀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풀꽃에 감탄하시면서 동시에 내 앞에 있는 더 많은 예쁜 꽃들도 놓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보냅니다. PBK츠 파라다이스. 오늘 행복학교 문 여기서 닫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행복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